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과 그다음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건강해지는 채널 연세신통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단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 합니다. 전번에 이제 단백질이 모자랄 때 생기는 증상, 이거를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2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잘 흡수하고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단백질은 다양하게 이제 중요성을 알고 드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의외로 적게 드십니다. 근데 이제 단백질 일단 드실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소화가 되고 어떻게 작용하나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단백질은 고기가 될 수 있고 생선이 될 수가 있고 계란이 될 수가 있고, 요새 산양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단백질 전분 쉐이크 제품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몸에 들어오면 일단 위에서 이걸 좀 더 잘 자라게 분해해 줄 수 있게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위산입니다. 위산. 우리가 위산이 들어와야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시노젠이라는 소화 효소가 펩신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 펩신으로 돼야 활성화된 이 소화 요소가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백질을 좀 분해해서 우리가 소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소장의 가장 위쪽에 초입에는 우리가 이제 췌장하고 연결되어 있죠. 췌장에서 트립신이라는 또 이제 소화 요소가 나와서 좀 더 잘게 분해해서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돼요. 그래야 단백질이 제대로 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위에서 충분히 위산이 잘 분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떨어져도 잘 단백질 흡수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백질을 드실 때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식초가 되겠죠. 사과 식초가 될 수가 있고 감식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초라는 건 산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좀 더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잘못하면 점막이 안 좋으신 분은 속이 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신 분은 조심하시고, 속은 쓰리지 않지만 단백질 드시면 뭔가 위에서 오래 머물러져 있는 것 같고 더부룩하고 답답하다, 이럴 때는 좀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고기를 드신 다음에 좀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식초, 감식초나 사과식초 이렇게 좀 드시는 거 참조하시고, 속이 쓰리면 약간 희석해서 보통 1:3, 그래도 쓰리면 1:5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내려와서 췌장 기능이 좋아야 또 이제 그 안에서 소화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췌장 기능이 좋아지려면 언제나 위 상복부의 상태를 되게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찬 음식을 먹는다든가 자기한테 소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우유일 수도 있고 밀가루일 수도 있고, 이런 거 먹어서 상부 위장 상태를 안 좋게 하면 의외로 소화효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찬 음식을 먹어도 위가 굳어서 안 나오고, 그래서 이런 찬 음식이라든가 평상시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 이런 거, 너무 매운 음식도 안 좋습니다. 이런 걸 좀 삼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또 이제 자꾸 이제 먹으면 바로 설사가 되고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벽을 잘 좋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바이오틱, 정장제를 드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장벽은 의외로 이제 단쇄 지방산이라 해서 좋은 지방이 들어오면 장벽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흔히 튀긴 거라든가 기름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메가3라든가 이렇게 좀 더 좋은 지방이 들어오면 장벽이 건강해지고, 또 이제 단쇄 지방산은 장 내에 있는 좋은 균들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섬유질, 적절한 섬유질이 꼭 들어와야 장벽이 좋아지고, 장벽이 좋아져야 이런 아미노산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장벽이 안 좋아지는 거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리키것, 장누수증이라고 해서, 장벽이 안 좋으면 실제로 독소가 들어오고 좋은 영양소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배출되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흡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단백질은 하루에 양을 좀 얼마를 먹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가능하면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어떤 데서 20g 이상 먹으면 이게 흡수가 안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상황에 따라서 소화 요소에 따라서 좀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도 거의 단백질은 들어오면 몸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장 상태만 좋다면 거의 다 흡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눠서라도 하루에 꾸준히 다양하게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단백질을 드시는데 이 드신 게 이제 실적으로 단백질로 돼서 이게 몸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 몸에서 근육이나 이렇게 필요한 단백질 필요한 장기로 잘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자, 근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적절한 당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당분이 들어올 때 인슐린이 나오고 인슐린이 나와야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근육이나 이런데 동화작용을 잘해서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완전히 이제 순전히 단백질 시기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탄수화물을 먹어서 인슐린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서 그러면 인슐린에 의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 분해된 거를 근육이나 필요한 장기로 끌어가서 그런 작용을 촉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약간의 탄수화물을 같이 이용해서 드시는 게 단백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 중에는 어떤 단백질을 드실 거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고민스러운데 물론 단백질 쉐이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동물성 단백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백질을 꼭 선택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약간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식물성과 동물성, 식물성이 좀 단백질이 많이 되는 콩이라든가 두부 뭐 이런 제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에는 이제 육류, 살코기 이런 거를 이제 드시면 되고 생선도 좀 이용하고 그래서 다양한 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단백질을 이렇게 먹는데 단백질 공급원이 몸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우유에도 단백질이 있는데 우유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당 불내성인 환자들은 그냥 그거 드시면 단백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 상태만 안 좋아지고 그 장 상태 안 좋아지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그냥 가스나 그 다음에 이제 배탈 같이 나면서 이제 배출해 버리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 약간 소화효소가 떨어지니까 단백질을 드시면 약간 속이 더부룩하니까 오히려 잘 안 드세요.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한 제가 얘기한 걸 잘 이해하셔서 적절히 소화효소라든가 아니면 적절히 뭐 식초를 이용하거나 그래서 단백질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서 꾸준히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동화작용, 즉 단백질을 아미노산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쓰는 근육이나 이런 데 쓰는 그런 동화작용의 기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드셔야 되는데 더 점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근감소증이 오고 근육이 점점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근력은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점점 더 운동을 안 하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면서 좀 더 젊었을 때부터 오히려 늘리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히 소화시키게 하면서 운동도 적절히 해서 단백질이 근육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몸을 든든하게 만들고 근골격계도 든든해지고 통증에서도 좀 더 해방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